안녕하세요. 오늘은 콩팥, 신장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일반적으로 콩팥이 양쪽으로 2개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콩팥이 4개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의 삼성 이영준 비뇨기과 원장입니다. 방금 환자분이 오셨는데 내과에서 오셨어요. 원장님, 제가 요루결석인데 내과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고 콩팥이 4개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4개 가능합니다. 하나도 가능하고 2개도 가능하고, 대부분이 2개죠. 오른쪽 왼쪽. 3개도 가능해요. 네, 4개도 가능하고, 무신이라고 그러죠. 오른쪽 왼쪽 콩팥이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를 콩팥 개수를 이해를 하려면 엠브리올로지라고 해서 발생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그러죠. 수정된 다음에 3주째, 태생 3주거든요. 태생 3주째 콩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클로아카라고 하는 중심관에서 요가나 요레트럴 버드라고 하는 돌기가 만들어져서 돌기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태생 7주 되면은 거기서 콩팥으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달라붙어요. 이게 프로네프로스, 메소네프로스, 메타네프로스라고 하는데, 먼저 유레트럴 버드가 쭉 올라가면 프로네프로스들 성분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조금 익으면은 이제 메타네프로스가 되고, 프로메소메타다. 그러니까 프로네프로스가 달라들면은 메소네프로스가 되고, 그다음 메타네프로스가 되고, 그러면서 콩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태생 3주째부터 시작해서 태생 7주째에 만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12주째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생 12주째 엄마 뱃속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져서 태생 12주째 되면은 콩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요가 나가 쭉 올라가가지고 프로네프로스를 만날 때 1대1로 만나면 콩팥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가 나가 쭉 올라가다가 분열이 돼서 2개로 해서 2개를 만나면 2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거 불완전한 거예요. 요가 나가 처음부터 2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한쪽으로. 오른쪽 2개, 왼쪽 2개. 그러면 완전한 콩팥이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이거 굉장히 좀 저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콩팥이 각각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가 아닌 4개인 사람은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원장님? 네. 우리가 이제 콩팥이 4개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콩팥 하나가 요즘 3억인데 2개면은 보통 사람들 6억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환자분께서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총 4개인데, 그러면 4, 30이 12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병을 많이 주셨어요. 재산을 많이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콩팥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작은 공간, 같은 공간에 2개가 있는데 이 사람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안방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4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부대끼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이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가 있을 자리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2개가 있다. 왼쪽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개가 있다. 그럼 총 합이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얘들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또 정확하게 한쪽에 콩팥이 50대 50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8대2, 9대2, 3대7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5대5짜리는 없고 3대7,
2대 8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대 5로 나눠졌으면 잘라가지고 누구를 주면 되는데 뭐 8대 2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20%짜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있으면 반 잘라서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8대 2로 돼 있으면 20%짜리 누구 콩팥을 줘가지고 그걸 그쪽에서 그 콩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병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콩팥은 우리가 오줌만 걸러낸다, 노폐물만 걸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콩팥은 또 고혈압도 조절해, 혈압을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혈세포를 조절해서 우리가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잖아요.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명령서, 조혈 모세포의 명령서 호르몬이 콩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빈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콩팥이 나빠지면은. 투석하시는 분들 콩팥 나빠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빈혈도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폐물도 걸러내죠. 그 다음에 전해질 밸런스도 조절하죠. 혈압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그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명령서가 내려온다고요. 이 네 가지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콩팥이 네 가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콩팥이 오줌만 걸러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콩팥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특히 뭐 헬스 하시는 분들 뭐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고단백을 뭐 분말 형태로 먹고 그러잖아요.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콩팥을 아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콩팥이 4개인 사람이 오셔가지고 놀래서 콩팥이 4개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콩팥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